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답입니다. 기후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인류 문명의 기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 인간은 쾌적한 기후에만 사는 건 아니에요. 인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 기후 영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죠. 17편에서 21편까지는 지난 시간 분류한 각각의 기후 영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열대기후입니다. 쾌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16편으로 가시면 기억이 좀 생생해지실 거예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12달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곳을 열대기후라고 해요. 겨울이 사라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더운 곳들이죠. 생각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대체로 적도 인근의 지역의 기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남회기선과 북회기선 사이의 지역을 열대기후로 분류해요. 북회기선, 남회기선, 이 회기선이란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회기선은 태양이 머리 위 천정을 지나는 가장 끝쪽을 잇는 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북쪽을 연결한 선, 그리고 가장 남쪽을 연결한 선이죠. 더 쉽게 말하면 시기별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을 연결한 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 회기선이라는 건 지구의 공전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다고 가정해보죠. 태양의 빛을 수직으로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언제나 적도일 거예요. 그러면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은 모두 회기선이 되고 회기선은 곧 적도가 됩니다. 깔끔하죠? 하지만 실제 지구의 자전축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23.44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태양을 직방으로 받는 위치가 달라져요. 북반구가 여름의 절정일 때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 북회기선이 되고요. 남반구가 여름의 절정일 때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 남회기선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대기후라고 모두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열대기후는 세 가지로 더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열대우림기후, 열대몬순기후, 그리고 사바나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기후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비가 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매우 습하고 덥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땅에서도 뿌리 내리고 놀라운 발전을 한 나라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국가고요. 365일 중 304일 비가 오는 도시도 있는데요. 가장 열대우림기후다운 모습을 보이는 도시죠. 콜롬비아 서부의 키부도라는 도시입니다. 플랜테이션은 열대우림기후의 선진국들이 외화를 버는 주요 수단인데요. 교과서에서는 플랜테이션을 매우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유럽인의 진출 이후 발생한 대규모 농장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교과서의 서술은 플랜테이션의 절반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플랜테이션과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면은 그것이 바로 식민지 착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인데요.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과 기술을 가진 유럽 국가들이 열대우림기후의 열대과일이나 기호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현지 기후를 버티며 노동이 가능한 원주민을 착취하면서 만들어진 경제구조죠.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 열대기후에 속하는 나라들이 외화를 벌어 발전하고 지금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외국 대기업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산업이 되어버려서 그 구조를 바꾸기도 쉽지 않죠.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무역 공격도 이러한 식민지 경제 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식민지였을 당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종속적인 산업 구조로 인해 우리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었고요. 일본은 지금 그런 구조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에는 생각지 못한 이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바나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당장 사자가 가재를 사냥하는 모습을 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나누어지는 기후예요. 사바나 기후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중부의 사바나는 포함되겠죠. 베네수엘라 남부와 브라질 북부가 포함되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북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남부, 대만 가오슝, 남반구에서는 호주의 다윈과 케언스 정도가 사바나 기후에 해당해요.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이 초원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초의 인류와 최초의 문명은 다른 겁니다. 최초의 인류는 사바나 기후, 최초의 문명은 온대 기후예요. 진화한 마음이라는 책의 내용에 따르면 250만 년 전 초기 인류가 기원한 이래 인류는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에서 수십 명 정도의 소집단을 이루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보냈다고 해요. 이를 근거로 진화심리학자들은 사바나의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열대 사바나 지역 사진을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여주었을 때 사바나 지역의 자연환경을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라이온킹이 그렇게 흥행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열대 몬순 기후는 열대 계절풍 기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몬순이라는 게 계절풍이거든요.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 때문에 우기가 형성되고요.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때문에 건기가 형성돼요. 열대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기가 있기는 하지만 사바나 기후처럼 아예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내리기는 해요. 우기도 사바나 기후보다 길고 비의 양도 엄청나죠. 사바나 기후의 우기가 3-4개월 정도인데 몬순 기후는 5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되고요. 이곳에서 바로 한 해에 쌀을 3번 수확하는 산모작이 가능합니다. 열대 몬순 기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나라와 도시들로는 자카르타, 필리핀, 미얀마, 인도 남부,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등이 있는데요. 열대 몬순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의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인도의 겐지스강 하류 지역, 방글라데시 등만 합쳐도 한반도 2배도 안 되는 넓이에 인구 약 3억 5천만 명이 산다고 해요. 열대 몬순 기후에 해당하는 면적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열대우림은 흔히 열대우림 지역에 가장 잘 발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대우림은 열대우림 기후와 열대몬순 기후 모두에서 나타나요. 열대우림 기후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토양의 양분들이 모두 다 씻겨져 땅에 남아있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무들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하지만 열대몬순 기후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건기의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열대우림 기후의 나무들보다 더 튼튼합니다. 열대기후는 12달 내내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기후를 말해요. 북회기선과 남해기선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열대기후는 1년 내내 비가 오는 열대우림 기후와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분되는 사바나 기후,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진 열대 몬순 기후로 나눌 수 있죠. 열대기후 지역에는 플랜테이션이 발달해 있는데요. 플랜테이션은 열대기후 지역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요소이기도 해요. 사바나 기후와 관련해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기후 라는 진화심리학자들의 흥미로운 주장을 소개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열대우림 기후보다 더 건강한 열대우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대기후는 덥고 습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기후의 특성에 맞춰 잘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대기후에 대한 교과서의 질문에 답을 달아볼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 반박할 내용, 무엇이든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생각의 감칠맛 다시답,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에는 여러분의 구독과 팔로우만 한 게 없습니다. 구독, 팔로우,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